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6분 지금 10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저희는 준비가 돼 있고요. 많은 종목들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종목만 짚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종목 상담 아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하신 가격, 매수하시고자 하는 가격과 그리고 그 종목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좀 더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지점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오늘도 2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황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485.88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4% 상승이고요. 오늘의 고점 부근일 겁니다. 일중 흐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80선 오늘의 저점이고요. 고점은 현재 포인트 2485포인트, 86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 한 6포인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흐르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안에서는 종목별로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508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이 490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566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다. 지금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더 올라갔습니다. 671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에만 1.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코스닥 시장이 단번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으로 보시면 661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인 671포인트대까지 위아래로 10포인트 오히려 코스피보다 박스권 상하 하단이 더 큰 코스닥 지수고요. 오늘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1,481억 원 강하게 매수하고요. 개인도 54억 원 소폭이지만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33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다. 체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1원 90전에 거래가 됩니다. 4원 1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흐름 오늘 이어갑니다. 자, 이제 이 시각 실시간 검색어들, 인기 검색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상신전자, 제일약품, SBI 인베스트먼트,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셀트리온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코스피 상장의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허주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한 달 정도 동안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19만 원대도 넘어섰습니다. 20만 원까지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공매도로 몸살을 앓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매수가 주요하고요.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눌려있던 SK하이닉스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장중에는 86,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8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었는데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어려우실 겁니다.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지금 주가가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신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요. 지금도 상한가 지금 직행을 한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가전 전기차 핵심 부품이 부각됐다라는 건데 사물 인터넷 사업과 전기차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가 되면서 상신전자 상장 2거래일째 급등세 이어갑니다. 제일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식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신개념 당뇨병 치료제가 과기정통부 주관 시장 연계 미래신약기술 개발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한마디로 긍정적 호재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장중 고가 68,000원대까지 올라간 바가 있고요. 현재도 15%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자, SBI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강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662만 원, 우리 돈으로 5,856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SBI 인베스트먼트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한진, 한국주강, 두산인프라코, 넥센테크, 코오롱생명과학 나옵니다. 한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측의 돈으로 본인의 집을 불법 인테리어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3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낙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은 그룹사에서는 악재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주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틸 흡사병 소식에 급등세였는데 현재는 하락반전한 상황입니다. 소재 노출되면서 일단 하락반전을 한 모습인데 영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스틸을 흡사병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두산인프라코는 중국 굴삭기 시장 성장 수혜에 따른 장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2.59% 올라가고 있고요. 굴삭기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전이네요. 넥센테크 살펴보도록 하죠. 액면 분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의 상승인데 장중에는 지금 1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온 모습.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 유의가 좀 필요하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통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 한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미국 바이오 자회사 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예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시 42분 1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 투자 전략 김치균.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자, 오늘 저는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진석 소장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신권에서 매수가 좀 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또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추석 이후에 주식이 상당히 급등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50일 신고가를 넘나들기 때문에 이쯤 되면 즉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운데서는 투신권 예상보다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752억 개수 매도가 있기 때문에요. 기간 가운데서 전일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투신권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던 종목 중심으로 몇 종목 즉 5개 종목들을 한 종목씩 좀 리뷰를 드리면서 투신권이 바라본 시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텔신라에 대한 코멘트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호텔신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 정확하게는 우리가 한중 통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고 어떻게 보면 만기에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즉 한국과 중국이 통화 사업을 즉 만기를 연장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중 통화 수합이 해지됐다고, 즉, 결렬됐다고 했을 때는, 중국이 한국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됐기 때문에, 또다시, 중국이 한국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엇갈린 입장이 있어서, 오늘은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호텔 신라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특징은 여러 가지겠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투신권의 매매 어떤 패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확하게는 9월 중순 후반부터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9월 26일 이후에 예상보다 유가종 시장 가운데서 호텔 신라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호텔 신라의 상승 각도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이게 차트가 외국계 수급인데요. 외국계 수급은 예상보다 냉담합니다만 기관들이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매수를 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호텔 신라의 급등의 이면에는 결국 기관이 순매수한 것을 아니고 이런 어떤 수급적인 판단에서 차이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또 다른 팩트 가운데서 지르기 실선의 의미가 투신권인데요. 자, 투신권은 결국 기관의 순매수와 맞물려가지고 호텔 신라가 최근 들어서 여전히 상승의 주체는 여전히 기관 그리고 투신권의 순매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투신권의 흐름을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호텔 신라 지난 2월입니다. 지난 2월을 잠깐 좀 넘어가 봐야 되겠죠. 지난 2월 14일 이쯤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입관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상보다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약간 약세 속에서 신고가 모습 가고 있었습니다만 호텔 신라가 그 이후 주가가 상승의 각도를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지난 3월 달에는 4만원 주가 하락했습니다만 지난 5월 이후에도 신고가의 모습들 그리고 7월 달의 신고가 모습들 또한 최근 들어서도 상승의 모습 이면에는 전혀 논리적이진 않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실형을 받게 된다면 결국 호텔 신라가 키를 쥐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호텔 신라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어떤 긍정적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지분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호텔 신라를 학습적인 효과를 통해서 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KT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어저께 KT를 왜 샀을까요? 최근 들어서 KT 관련돼서 통신 3사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 KT, 그리고 LG플러스가 이제는 통신업 인하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2분기, 2016년도 3분기보다 실적이 부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부진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투신권이 결국 KT를 샀다는 것은 어쩌면 그동안 악재들은 결국 이것이 정부에 대한 기본적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는 이미 해소됐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KT 관련돼서 기관이 지난 2개월 연속 순매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통신업종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전열 투신권은 KT를 매수했다는 거 보면 여전히 주가가 지난 9월 20일이죠. 지난 8월달에 지난 8월달 정확하게 8월 1일이죠. 35,500원대 그리고 지난 9월 26일 날 28,600원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즉 한 달 26일 만에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매수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이 전일 공격적으로 KT 순매수했다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성물산 부분입니다. 자, 삼성물산은 시청자님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신고가 갈 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갈 때 삼성물산이 지분평가 이익 때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상당히 삼성물산 올랐다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계 수급과 최근 들어서는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 순매수가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삼성물산이 지난 9월달 이후에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삼성물산 관련돼서 어쩌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결국 합병 관련돼서 삼성물산 이런 노이즈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1심이 넘어서 2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물산 관련돼서 법률적인 리스크는 없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 공격적인 순매수가 지난 9월달 이후부터 들어오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보신 것처럼 지난 2016년 10월달에 16만 9천원대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의 모습들이 투신권의 매도 패턴인데요. 2016년 10월달 이후에는 16만 9천원대 이후에는 투신권의 순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만 지난 9월달 이후에 투신권이 순매수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와 맞물려 주가의 상승 그리고 기관 또한 외국인들의 순매 속에서 삼성물산이 결국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과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CJCGV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증권사가 예상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상당히 좋게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88,000원대, 그리고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는 96,000원, 즉 10만 원 언저리까지 오기 때문에 그동안 CJ, CGV가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노이즈가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그 소위 전 정권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가 예상보다 시장의 어떤 악재를 좀 희석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1일 날 미래세대우가 목표가를 96,000원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래세대우가 비슷한 개념이죠. 매도 쪽에서 미래세대우가 매도 1위를 올려놨다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우 입장에서도 운영의 판단 그리고 애널리스트 판단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미래세대우 애널리스트들은 CJ, CGV가 6개월 때는 1년 동안 96,000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우 주식운영 즉 자산운용 쪽에서는 오히려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우의 어떤 증권사 페이퍼를 나도 신뢰 안 한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내부적으로도 신뢰 못 하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그 증권사 페이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CJ, CGV 증권사 어떤 매매 페이퍼와 그리고 종목법 흐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환기를 좀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업종 최근 들어서 급등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10만 1,500원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12만 1,000원대까지 올려놨고, 또한 K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만 원대 속에서 전체로 조선업종에 그동안 상당히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악재를 딛고 매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의 의미를 보면서 팁을 좀 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17년 1월 달에 56,800원대 이 정도가 상당히 저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그 조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조선 도크라고 그러죠. 조선 도크가 비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지난 6월 달에는 12만 2,500원대까지 갔고 최근 들어서는 약 10만 원 밴드까지 갔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조선업종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수주 물량이 예상보다 분인하다 이런 평가 속에서 눈에 띄는 것들은 기관의 순매수가 예상보다 크게 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투신권이 어저께 투신권의 매도 가운데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9월 초 이후에 예상보다 투신권이 육방향으로 각도를 크게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투신권의 순매수의 각도와 맞물려가지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였다는 거 보면 이제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무엇보다 그 기간 그 가운데서 투신권의 매매와 상당히 맞물렸기 때문에 투신권이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다는 거 보면 현대미포조선 아직까지 살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이야기까지 쭉 나와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돌파했다고 합니다. 2,487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또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2,487.88포인트가 오늘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김충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김충균 대리님 어떤 종목 이야기해볼까요? 예, 먼저 고려아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한때 그 61이평선까지 좀 조정받았다가 지난주 급등해서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려아연을 추천할 때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55만 원이 지금 거의 좀 그 목전까지 좀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하셔서 이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일단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고려아연의 그 3분기 고려아연은 3분기가 달러 약세하고 그다음에 광산업체 구조 조정 그리고 낮은 아연 재고 수준 이런 영향 등으로 인해서 아연 가격이 지수 상승하는 것에 연동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던 원자재 거래소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아연 가격이 한 2배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격이 2배 넘게 올랐음에도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재고는 작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들어서면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아연 판매량이 더욱더 이제 증가하게 되고 고려아연의 실적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할 여지가 많은 종목이지만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 가격이 55만 원까지 오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주가가 다시 조정받을 때 61이평선 부근에서 재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이제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무난하리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국내외 공연 활동이 전년보다 줄었지만은 그 소속 아티스트인 엑소의 정규 앨범이 크게 흥행하면서
증권사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은 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매출 성장이 크게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샤이니하고 엑소의 활동에 대해서 기존 메인 아티스트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서 줄어들었던 공연 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방신기하고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입대 전에 SM 일본 콘서트 모객의 60% 이상을 좀 담당할 정도로 되게 파워가 있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팀들의 활동 일정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어서 내년 초까지 실적은 이제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아티스트들이 좀 탄탄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역대 일본 콘서트 동원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주가는 이제 좀 이평선이 정배열되는 상황이라서 좀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현재 시장 가격에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올해 6월 이후 7,800원에서 8,900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였고요.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때부터 매수 목표 가격으로 7,9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박스권 하단 가격인데 이 가격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매수 목표가까지 주가는 좀 하락하지 않았고 좀 상승해버린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몇 배나 되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박스권 상단 가격대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목표 가격은 8,9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900원이나 9,000원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 조정받았을 때, 그때 이제 재매수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차 매도 목표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1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굴삭기 시장은 비수기인 가을에 접어들면서도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중국 시장 굴삭기 판매 실적은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중국 보정자산 투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굴삭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도로나 철도 같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굴삭기 시장은 장기적으로 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중국 내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어서 이 회사가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를 누릴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IT 대표 업체 중 하나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같은 신성장 사업을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차세대 기술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토론하는 그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리기도 했고요. 기존 사업인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이 접목되면서 제품 검색 경로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시장 내의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광고와 비즈니스 플랫폼 분야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성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주가는 6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부터는 좀 단기적인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90만원으로 제시해드리면서 이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금 SP입니다. 황금 SP는 니켈 가격 상승으로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달에 좀 잠시 주춤을 했고요. 10월 달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켈 가격 상승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판매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제품 판가 상승이 원재료 비용 증가 효과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제 황금 ST는 사업 운영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동종업체에 비해서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은 반면에 영업이익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레포트에 따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정도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은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고 매도 목표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금 ST까지 5종목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7번님께서 아프리카TV 22,700원에 비중 5%, 매수가가 높은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규제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아프리카TV 지금 철퇴 맞고 있죠. 네. 예. 자, 아프리카TV 시청자께서 사신 금액이 예상보다 높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자, 아프리카TV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TV가 그동안 활성화되기 전에 그 아는 친구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TV에서 저희 BJ라고 이제 BJ 하고 싶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실은 저만의 시각일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TV 관련돼서 별풍선도 예상보다 그런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이죠. 국감에서 아프리카TV를 지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민원인 같은데요. 하루 밤새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별풍선을 좀 쐈다는데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하루 개인 한도가 결국 3천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에 10% 부가세. 그래서 이틀간에 풀로 보면 6,600만 원까지 별풍선을 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TV가 실은 건전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정적 코멘트가 있고요. 지난 시기에도 이런저런 좀 부정적인 좀 기사를 보면서 결국 아프리카TV가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음란성, 선정성 이런 단어를 예상보다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개기업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1인당 단일 기준으로 개인 한도를 줄이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라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TV 때 그때 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국감 때 얘기했는데 얘기해 줬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규제 완화 이런 규제를 지금부터 강하게 된다면 그만큼 규제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아프리카TV가 규제가 그만큼 강화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순이익이 좀 많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셨던 그 가격보다 좀 하락폭이 커졌고요. 어제도 52주 신고가 신저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감 이와 관련돼서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프리카TV 스스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하고 국감에서 이렇게 부정적 코멘트가 있다면 아프리카TV도 규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1인당 한도를 예상보다 지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1인당 한도를 줄인다? 그것은 결국 실적을 넘어서 아프리카TV가 당장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이 하루쯤 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BJ와 소위 수익 분배 이런 부분도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2016년도만큼 2017년도가 수익은 좋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실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아프리카TV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1550번님께서는 문자 주셨는데요. 현대 BNG 스틸 12,15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50%. 오늘 철광주 관련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김치균 대리님이 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대리님? 예, 철강 업종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주가 상승 배경은 중국에서 철강석 가격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철강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그럼 이제 철강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서 철강주가 좀 최근에 좀 그림이 괜찮고요.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 월요일 동안 이렇게 괜찮았습니다. 이게 좀 단기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좀 그렇게 본다면은 철강주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좀 현대차 그룹 계열사고요. 그다음에 그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자동차 쪽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철강 업종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12,000원 부분이 이전에 좀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인데 지금은 이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2,000원 선을 좀 넘어서는 거를 좀 보셔야지 좀 안심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이 12,000원 선을 못 넘고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된다면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0원 선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종목 이야기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할 텐데
조금 전에 투신 매수 종목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번엔 매도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 투신권이 어저께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신권은 삼성전자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신권이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를 들고 가고 SK하이닉스 팔겠다 이런 전략이 어저께 좀 팁을 보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서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빨간색 실선 점선 부분이 투신권의 매도 부분인데요. 지난 10월 12일 날 즉 93,300원 이후에 투신권이 예상보다 강하게 매도했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신고가 모습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기관 주체 가운데서 결국 투신권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거리는 이제 기관은 결국 그 93,300원 즉 신고가 이후에는 저는 팔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이 투신권에 나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투신권의 기본적인 매도 가운데서 연일 지난 4월 동안 어저께까지 4월 동안 매도가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 방향성이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9월달 보더라도 이 빨간색 실선을 보면 9월달 한 달 내에서도 매도보다 매수가 많이 있었고요. 10월달 들어서도 결국 10월 12일 날 어떻게 신고가 모습 갈 때 외국인 매수했지만 그 이후에는 매도가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는 좀 매도 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아연에 대한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앞서서도 고려아연에 대한 그 평가를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려아연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실은 고려아연이죠. 아연에 대한 어떤 LME 런던 머천탈 익스체인지 어떤 고려아연 값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고려아연 주가가 지난 10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급등한 모습 보이겠고요. 좀 간단히 보더라도 2017년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고려아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때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했냐면요. 아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럼 아연 가격이 과연 2017년 3월 달부터 상승했는지 해외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런던 머천탈 익스체인지 아연 그 3개월물인데요. 자, 보신 것처럼 앞서서는 고려아연이 3월 달부터 상승했는데요. 자, 그 3월물을 좀 보면 어떻게 보면 6월 달부터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 볼 때 고려아연 어떻게 보면 아연값보다도 고려아연이 약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은 아닐 이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 6월 달부터 최근 들어서 아연까지 상승했는데요. 상승의 이면에는 두 가지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죠. 최근 중국이 다시 한번 블랙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제와 성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리가격, 즉 구리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상당히 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 구리 가격이 상당히 시장을 좀 빨아들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아연 가격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기조 속에서 고려아연 가격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실선의 모습입니다만 6월달 어떻게 보면 3월달 이후에 좀 상승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6월달에 약세도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 8월달에도 그리고 9월달에도 소폭이나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보면 고려아연 주가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상승을 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의 가격은 애널리스트의 판단보다도 결국 런던 머천탈 익스체인지에서 아연 3월물이 얼마나 가는지에 따라서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 가운데 수급의 의미는 2017년도 이후에는 외국계가 보시는 것처럼 데일리 기준으로 빨간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보면 고려아연 주가 당분간 그렇게 빠지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 종목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좀 다른 의미가 좀 많이 좀 보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이런 종목들이 소위 바이오 관련주인데 바이오 관련주 가운데 이런 종목만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승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넘어가고 그리고 그동안 셀트리온이 가장 부담스럽게 했던 것이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즉 셀트리온 그룹의 삼형제가 시장을 리딩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결국 주가나 실적이 좋아졌다기보다 그만큼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투자 심리가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입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자, 투신권이 지난 10월달 이후에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69,300원, 이 시각 현재는 65,400원대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10월달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돼서 그 투신권이 상당히 각이 큰 각도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투신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금 팔겠습니다. 그런 매도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이 기관들도 10월달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수급적인 의미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 매도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카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자, 카카오 여전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아신 것처럼 지난주만 하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기록됐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며칠째 신고가 가운데서 이 시각 현재 15만 7천 원대, 15만 7,500원대, 15만 8천 원대 밴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아마 각도로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밴드가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약 8월달부터 봐야 될까요? 8월달부터 주가가 상대적으로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8월달 11만 원대부터 최근 들어서 16만 8천 원대가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상승했다는 것은 수급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기관들이 10월, 9월 초 이후에 상당히 대량의 순매수가 지금 노출이 돼 있고요. 더 노출되는 것이 투신권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순매수가 아마 당일 기준으로 예상보다 투신권이 순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는데 제가 볼 때 카카오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그 빵이라는 종목들,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과 맞물려서 카카오가 매출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가 상승 의미는 우리가 통상 페이스북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페이스북을 보면서 다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게 무엇일까요? 페이스북도 결국 카카오처럼 시청자 여러분께서 카카오 통해서 선물도 주고받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카카오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자체 포탈에서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페이스북의 주가가 2016년 12월 달에는 114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느덧 174달러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페이스북이 여전히 똑같은 수익 구조 가운데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수익 구조가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아마존을 비롯해 몇몇 종목들도 비슷한 관점인데요. 따라서 카카오가 지금부터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빵 종목 상승과 맞물리겠다 이렇게 보겠고 그 외 종목 가운데서 바이두 이런 종목들도 올 한 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바이두, 애플 넘어서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이 포탈 중심이기 때문에 포탈 중심은 결국 간다. 그런 부분들이 카카오 상승의 이면에 기본적인 확신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종목 가운데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또한 그 종목 가운데 마지막 좀 현대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동안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대차의 주가가 상승했던 기본 팩트가 어쩌면 그만큼 실적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 최근 들어서 중국발 수출 그리고 유럽, 미국발 수출이 예상보다 적어지고 있지만 결국 현대차가 지난 2017년 5월 달에 17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9월 달에 급락 이후에 최근 들어 15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현대차와 관련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실적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가운데 대장주기 때문에 현대차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의 최근 들어서 최근 며칠간 하락했습니다만 9월 중순 이후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이때쯤 오르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까지 5종목 쭉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투신권에서 주로 매도한 종목 5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제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균 대리님, 이번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그 통신 장비용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주요 매출처가 시스코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서버를 납품하는 ODM 업체들입니다. 빅데이터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생산하는 통신 장비용 인쇄로 기판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실적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주된 이유는 예상과는 다르게 주요 네트워크 장비 고객사들의 수요가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법인의 적자 지속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그 주 고객 내에 고사양 제품 수주 증가가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는 중국 법인의 적자가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전에 말씀드렸던 매수 목표 가격인 4,300원 부근까지 하락한 상황이라서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6,000원으로 지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사시게 되면 배당 수익률도 2%대라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할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KG ETS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 부분이 신소재 사업부, 폐기물 사업부, 스팀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스팀 사업부는 인근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주거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소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여줄 신성장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폐염화동 용액에서 고순도의 산화동을 제조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44% 정도 되고 국내 1위입니다. 산화동 가격은 런던 상품 거래소의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은 올 한 해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신소재 사업부는 올해 3분기에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7월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21평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대는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익률도 2.5% 정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라서 연말까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목표 가격은 5,1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아까도 그 철강 업종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좀 전일 철강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가 5.9% 정도 올랐고 현대제철이 2.4% 정도 올랐고 동국제강이 5.1% 정도 올랐습니다. 금요일도 상승을 했고 월요일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락했는데 전일 가격 등락 범위 내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요일부터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9월달 중국 철광석 수입량이 급증을 했고 잇따라서 철광석 선물하고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9월달 철광석 수입량은 사상 처음으로 1억 톤을 돌파했다고 알려졌는데 올해 연간 수입량은 기존 최대치인 2016년 수입량을 넘어서서 약 11억 톤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광석 현물 가격은 금요일에만 4% 정도 상승하였고요. 경험적으로 철광석 가격 상승은 철강 업종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015년 이후 국내 철강사 주가는 중국 철강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국내 철강사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좀 그동안 코스피를 주도했던 IT 업종 주가가 전일 좀 약세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기관들이 철강 업종을 순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순환매 움직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추측이 되고요. 중국은 이번 주 중에 19기 당대표회의가 있고 12월에는 경제공작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향후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름해 볼 수 있는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데 1대1로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철강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볼 만한 이유는 있는 셈이고요. 철강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를 좀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목표 가격은 34만 원 아래 가격에서는 좀 사볼 만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도 목표 가격은 40만 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아트론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아트론 오늘 주가는 좀 전일 하락폭을 만회하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관망하셔야 할 것 같고요. 7월부터 주가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좀처럼 좀 진정되는 국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와는 좀 괴리를 좀 계속 벌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투자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중국 로컬 기업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준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어서 비아트론의 향후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쌓여진 상황은 맞기는 맞지만은 아직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우선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솔도 비아트론과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아직 바닥을 다졌다고 보기 힘들어서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 저점이 13,600원인데 이 가격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전 저점 부근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추가 분할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 저점을 깨지게 되면 또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사항에 맞춰서 다시 코멘트 드리겠고요. 사업 내용은 그동안 많이 설명드려서 잘 아시겠지만은 주력인 SAW 필터 사업을 캐시카우로 하고 IoT 통신 모듈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회사입니다. 통신 기술이 4G에서 5G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신 주파수 필터 적용 개수가 늘어나면서 동사의 매출이 자연스레 증가하는 구조이고요. 이런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이 회사는 이상증자를 해서 자금을 마련한 뒤 공장을 증축한 상황입니다. 다만 IoT 모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 IoT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 각 사물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신용 모듈 기술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IoT 시대가 열릴 때 와이솔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IoT 통신 모듈 그 부분의 사업의 이제 성장성을 기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아직 살아있는 만큼 투자 관점도 약간 좀 중장기로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저가 매수할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선 매수보다는 관망 관점으로 주가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제 관망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소 관망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3077번님께서 오뚜기 종목 76만 9천 원에 비중 1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오뚜기 어떻게 할까요? 네, 오뚜기 좀 요즘 들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 좀 많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오뚜기라는 표현보다 지난 7월 달에는 뭐 가뚜기다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훈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한 지 오뚜기가 74만 7천 원대를 지나고 있고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 대기업 총수가 같이 오뚜기와 같이 이렇게 회담했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좀 보였다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이면 이 정도 되겠죠? 7월 26일, 27일. 이때 7월 26일, 27일, 28일 이 이틀 동안에 자, 오뚜기, 소위 가뚜기의 그 오너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좀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과 좀 만남을 가졌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상당히 긍정적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요. 자, 오뚜기가 뭐 가뚜기다,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상당히 착한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이후에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100만 원 갑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후에 주가 하락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각 기업들을 뭐 착하다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적인 차원으로 보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이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오뚜기의 주가를 100만 원까지 갑니다 할 때 눈에 띄는 것들이 이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그 면담, 이렇게 면담이라는 표현이 좋겠죠. 면담했는데 그때 눈에 띄는 것들은 기간은 그 전날 있는 거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결국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오뚜기, 소위 가뚜기 오너가 만나는 것이 주가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부담 있는 것도 최근 들어서 오늘부터 이틀 후죠. 어떻게 보면 19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국정감사 때 오뚜기 대표 나와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나와서 했던 얘기가 할 얘기가 뭐냐면 지난 2012년 즉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오뚜기가 라면 담합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 때 오뚜기 오너가 증인으로 나와서 왜 2012년 때 라면을 담합을 했냐 이런 코멘트가 나올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이 결국 국정감사에 가면은 뭐 잘했다는 평가보다도 과거 했던 것들을 뒤집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국정감사 때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만큼 과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열어놓는 것을 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뚜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등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가 그나마 건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도 어떻게 보면 계열사 이런 일감 몰아주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이 오뚜기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27일,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 오히려 주가 하락했고 만나기 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매도했다는 거 보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로 나왔던 것들도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렸습니다. 네, 오뚜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082번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 13,400원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13,400원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하이비전 시스템의 그 사업 내용이 그 듀얼 카메라 관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대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노트 이번에 하반기에 출시한 그 갤럭시 노트 8부터 듀얼 카메라를 좀 채택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 듀얼 카메라를 적용하는 모델 수를 앞으로 좀 늘릴 계획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듀얼 카메라 관련 검사 장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좀 주가에 조정을 받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3분기 실적도 그 2분기 실적에 이어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13,400원 정도에 사셨으면은 그대로 약간 좀 밀려있는 상태라서 약간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충분히 반등할 만한 좀 실적을 가진 좀 탄탄한 회사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좀 아직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확인해 가면서 계속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두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해봤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487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지수는 최고치입니다. 종가 기준 최고치 재경신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일중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장 후반에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80포인트 장 초반에 저점 형성하고 이후에 꾸준히 올라와서 2,487포인트대 오늘 고점 그리고 코스피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465억 원 개인이 순매수하고 외국인이 694억 원 팝니다. 기관도 1,363억 원 팔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가 350억 원 삽니다. 연계금도 504억 원 사고요. 투신만이 192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재차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인데 코스피와 삼성전자 커플링 현상 여전합니다. 5만원 상승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83,600원대 지금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포스코 모두 하락하는데 현대차는 15만원 회복이 관건이고요. 포스코도 2.18%, 지난 금요일과 어제 상승한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약보합입니다. 148,000원. 그동안 삼성물산 역시 꾸준히 조금씩 올라왔고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로 재평가가 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신 올라가네요. 그리고 시총 어느새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4% 상승. LG화학 역시 그리고 한국전력, 네이버 모두 소폭식 상승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671.7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2% 가까운 상승입니다. 1.87% 상승 마감이고요. 지수만 봐도 12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일종으로 살펴볼 텐데요. 661포인트부터 671포인트까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모습 좋습니다. 모양 좋고요. 661, 671 위아래로도 10포인트나 되는 좋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미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670포인트 지키면서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할 텐데 개인이 여전히 사는데 12억 원 소폭 매수에 그칩니다. 외국인이 하지만 1,673억 원이나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상승은 외국인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1,482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에서 616억 원, 투신이 273억 원, 연기금이 64억 원 각각 전 주체가 매도하고 있다. 현재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현재도 10%가 넘는 상승인데 장중에 20만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허주마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상존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몰리면서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4.25%나 상승하면서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의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젠 장 후반에 급등하면서 5만원대 드디어 터치했고요. CJENM도 2%가 넘는 상승 가져가면서 81,900원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메디톡스 강보합권 수준 43만 2,100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만이 하락합니다. 로엔이 2.01% 하락합니다. 휴젤이 상승폭 더 키웠네요. 2.53% 상승. 코미팜이
보합권에서 지금 4% 상승대까지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가 소폭 하락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보합권 수준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현재도 100원 상승해서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급등, 그리고 코스피는 연중 고점 또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인데, 마감지수 보기 전에 김진석 소장과 함께 오늘 시황 점검을 좀 시장 점검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황 점검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신 것처럼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급등의 모습 마감했고요. 따라서 한국의 지수가 미국 지수의 군풍과 맞물려서 한국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만큼 몇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시고가 랠리가 좀 기록되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이 시각 현재 1.85% 급등 속에서 어느덧 274만 6천원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장중 신고가 모습 기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중 신고가를 누가 기록했는지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마감 어떤 흐름으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693억에 오늘까지 3개월 동안 순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어제는 493억의 순 매수, 오늘도 약 1,300억 정도 순 매도를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장중 신고가 가운데서 개인만이 1,464억의 순 매수 보이기 있어서 오늘의 상승의 1등 공신은 개인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다.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의 기본적 틀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셀트리온의 평가가 좀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난 8월 달만 하더라도 11만원대, 12만원대 달리고 있는데요. 어느덧 19만 7천원. 이러다 보면 이제 20만원은 바로 코앞이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이미 기차가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속도를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의 최근의 주가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약 7개월 정도 순 매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어제는 셀트리온이 외국계가 약 17만 주, 그리고 어제 그저께 즉 3일 전에는 43만 주인데 오늘은 63만 1000주를 순매수 속에서 19만 17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최근들은 외국계가 이렇게 2배, 때로는 3배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작, 이런 소위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그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 가운데서 이 트리플 세 종목은 제가 매수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의미보다도 외국계가 매수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양시장의 상당히 빨간불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 북한발 리스크를 좀 잠깐 좀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북한발 리스크 지난 9월 15일이죠. 9월 15일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조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9월 9일날 그리고 10월 10일날, 때로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내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고 북한발 리스크는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기, 즉 8월달 9월달을 돌아가 보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9월 15일날 이후에 지금까지 그 한 달 이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적응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양시장은 신고가 모습 가운데서도 북한발 리스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리스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재경신 소식들 지금 전해드렸는데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2484.37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0.68% 오른 670.52, 670선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이 상승했습니다. 1132원 5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의 셀트리온 무려 85.6%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메르시증권물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대한광통신 73.3%의 수익 국면이고요. 오늘 만나보셨던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두산인프라코어 17.9%의 상승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두산인프라코어 종목 역시 16.3%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으로 갑니다. 지문상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의 지금 상승이 무섭습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추가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주요 요인은 기본적인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여러 가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허즈마 미국 허세틴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지금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즈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에서 7월 달에 미국 BLA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을 때 일정 부분 주목하고 있지 않았었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평가의 어떤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램시마가 유럽 독식에다 지금 미국 성장 가능성까지도 좀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뭐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주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일정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게 뉴욕 증시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3대 지수 모두 지금 계속해서 아웃퍼폼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 주가도 뭐 상승하고 지금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다면서요? 뭐 전체로 치는 상당히 좀 그 훈풍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뭐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장중에 그 고가가 50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미국 3대 지수가 좋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그럼 얼마나 좋아졌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리하면 글로벌 증시가 소위 동조화 현상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가 통상 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즉 커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커플 반응인 것처럼 전 세계 증시가 현재 커플링에 들었다 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우지수의 모습 보이기 있으신데요. 자,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 끝난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신고가 모습 기록되고 있고요. 독일 닥스지수도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며칠 전에 역사적 신고가 모습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고가 그리고 한국도 역사 신고가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신고가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고가 즉 커플링 현상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가운데도 우리가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애플의 주가를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급등했는데요. 오늘까지 4월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애플 관련돼서 부정적 코멘트가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A 플러스 뭐 애플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배터리가 좀 이렇게 퍼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좀 부풀어 올랐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폰 X 한국어로 보면 X라는 표현보다 아이폰 10인데 그 출시도 연기되어 있고 상당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 애플의 주가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악재는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증권사 중에서 키뱅크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 말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올려놨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나 올렸냐면 지금 159달러인데요. 이것을 187달러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즉 지난주 기준으로 약 18% 정도 급등 올려놨는데 이것은 좀 동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뱅크 캐피탈이 목표가를 상당히 올려놨기 때문에 올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 6월달 정확하게 지난 6월달 이쯤 되죠. 이때는 키뱅크 캐피탈이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즉 6월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6월달에 엇박자 난 것을 보면 자, 결국 이번에 데이터가 결국 앞으로는 또 빠지는 것을 좀 예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악재를 다 호재로서 커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증권사에서 애플의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애플의 악자를 지금 상당히 희석할 정도로 미국 증시가 뜨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잠깐 좀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우지수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뭐 올 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만 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결국 손해를 끼치게 하는 국가들은 환율 조작 의혹으로 지정할 것이다. 즉 결국 미국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국가의 어떤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장난을 쳐가지고 미국의 수입을 많이 해서 미국이 그만큼 살기 어려졌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미국 우선주의를 가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는 그만큼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여력이 상승의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도 2016년도, 2017년도의 기준을 보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고 있는데요. 자, 2017년에 급등의 두 가지가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케어를 넘어서 트럼프 케어 이런 부분도 실패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제도, 조세개혁, 세제 개편이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이제는 법인세, 즉 미국의 기업들이 많게는 35%의 법인세를 내지만 이제는 20%로 좀 내리겠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또 다른 팩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어떤 뭐 감독님은 비트코인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나도 몰랐다. 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를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어저께 월가 이런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뭐 투자의 귀, 투자의 선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면은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비트코인 뿐만
분만 아니라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도 뭐 삼성전자의 주가 저렇게 올지 누가 알았나요? 따라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소위 파생이나 소위 금융상품을 매매한다는 것 그 자체부터도 결국 후회 연속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렇게 후회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곧 보시면은 이게 그 www.coindesk.com이라고요. 통상 그 월가에서 기자들이 이 coindesk.com으로 시세를 보기 때문에 한국인의 거래소 시세보다 코인데스크 즉 비트코인의 시세가 좀 더 글로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다른 뜻은 저거죠. 우리가 컴퓨터의 기초 단위가 비트죠. 바이트 플러스 그 동전이라는 코인에서 비트코인을 코인을 쓰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에 앞서서 그 짐 로저스가 후회된다는 것은 이 대목 같습니다. 자, 셉템버 9월 1일이죠. 9월 2일 이때는 비트코인이 4,950달러 이후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데이로 며칠 안 걸렸는데요. 9월 14일 날에는 3,226달러까지 하락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현재 5,671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어쩌면 단기간에 즉 9월 14일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주가가 급등했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1일 날 중국이 어떤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결국 이것은 사기다. 이런 코멘트를 했고요. 제 기억에 9월 14일 이쯤 됩니다. 9월 14일 날에는 골드만삭스나 몇몇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의 주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코멘트 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어쩌면 비트코인의 주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 들어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결국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런 종목 주가 때론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또 다른 후회가 있을지라도 또 다른 답이라는 말씀도 연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